위나라 공자 무기는 위소왕의 막내 아들로 위나라 안희왕과는 배다른 형제이다. 소왕이 죽고 안희왕이 즉위하자 공자 무기는 신릉군에 봉해졌다. 그 당시 범저가 위에서 간첩으로 몰려 죽을 뻔한 경험을 하고 도망쳐 진의 재상으로 있었다. 범저는 위에 대한 원한으로 자주 진나라 군대를 일으켜 위나라 수도 대량을 포위하였고 위나라 군대를 크게 무찔렀다. 안희왕과 신릉군 공자 무기는 이런 상황을 크게 걱정하고 있었다. 신릉군은 사람됨이 어질고 인자하여 공손한 사람이었다. 그는 재능에 유무 상관없이 어느 사람에게나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공손하였으며 자신의 부귀를 과시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았다. 때문에 그 명성이 널리 알려져 사방 수천리에서 3,000명의 선비들이 앞을 다투어 모여들었다. 이런 신릉군의 명성이 높고 거느린 식객도 많아 인근 제후국들은 10여 년 동안 위나라를 마음대로 침략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신릉군은 왕과 바둑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병사가 달려와 말하였다. 북방 국경으로부터 조나라가 출병을 하여 곧 국경을 범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전했다. 왕은 깜짝 놀라 대신들을 소집하여 대책을 논의하려 했다. 다급한 왕과 다르게 신릉군은 태연하게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왕은 신릉군에게 물었다. 공자는 조나라가 지금 침략하려는데 걱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신릉군이 말했다. 그저 조나라 왕이 국경 근처에서 사냥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침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릉군은 미동도 없이 앉아 바둑을 두었다. 왕은 그래도 불안을 멈출 수 없었다. 잠시 후 다른 병사가 들어와 말하였다. 조나라 왕이 국경을 침범한 것이 아닙니다. 사냥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위 왕은 굉장히 놀라며 신릉군에게 물었다. 공자는 어떻게 그런 사실을 미리 알 수 있었소? 그러자 신릉군이 말했다. 저의 식객 중에 조나라 왕의 사생활을 자세히 알고 있는 자가 있어 그러한 사실을 저에게 바로 보고해 주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이 일로 인해 위왕은 신릉군의 능력을 매우 두려워하여 국정을 맡기지 않았다. 위나라의 후영이라는 나이 70에 숨어 지내는 선비가 있었는데 그는 매우 가난하여 대량 동문의 문직이었다. 신릉군은 그의 현명함을 듣고 귀중한 재물을 선물로 준비하여 빈객으로 초대하려 했다. 그러나 그는 거절하며 말하였다. 저는 수십 년을 스스로 심신을 다스리고 행실을 바로하며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신릉군이 말했다. 집에 큰 잔치를 벌여 손님을 불러 모아 선생을 꼭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후영은 옷을 정리하더니 말 한마디 없이 사양하지 않고 수레에 올라탔다. 신릉군은 조심스럽게 수레를 몰며 공손한 태도로 후영을 대하였다. 후영이 말했다. 제 친구가 여기 시장에서 푸줏간을 하고 있습니다. 주애라는 친구인데 그곳에 들러 친구를 만났으면 합니다. 그러자 신릉군은 말고삐를 공손하게 잡고 수레를 몰아 곧장 시장으로 갔다. 후영은 공자를 무시하고 수레에서 내려 친구 주애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면서 신릉군을 관찰하였다. 하지만 신릉군의 안색은 온화할 뿐이었다. 그러자 신릉군의 시종들이 후영과 주애를 욕하였다. 집에선 위나라의 각종 장군, 재상, 대신 및 귀한 손님들이 모두 신릉군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도 신릉군은 끝까지 안색이 변하지 않고 온화하였다. 그 모습을 보고 후영은 친구와 작별하였다. 미안한 태도 없이 수레에 올라타 신릉군의 집으로 향하였다. 집에 도착한 신릉군은 오래 기다린 손님들에게 후영을 소개하였고 잔치를 진행했다. 잔치가 무르익고 후영이 다가와 조용히 말하였다. 오늘 저의 무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며 말을 이었다. 저는 한낱 문지기에 지나지 않지만 공자께서는 손수수레를 끌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천한 저를 친히 대우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랜 시간을 누추한 시장에 공자를 오래 서 있게 하여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구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공자께서는
저에게 더욱 공손한 태도를 보이셨고 그 시장의 많은 사람들은 저를 소인배라 욕하였고 공자에 대해서는 장자라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공자께서 선비를 아끼신다는 명성을 드리기 위해 일부러 무례를 범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신능구는 더욱 공손하게 후영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후영이 푸죽간 친구에 대해 말하였다. 오늘 들렀던 푸죽간의 주애라는 친구는 현명하고 재능이 뛰어나지만 세상이 그를 알아주지 않고 그 또한 숨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격이 괴팍하여 공자님께 신뢰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 뒤에 신능구는 주애를 여러 차례 찾아갔지만 고맙다는 인사는커녕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신능구는 기이하게 생각하며 자신의 부족함이라 여겼다. 위나라 안희왕 20년 진나라의 백기가 장평에서 조나라 40만 대군을 격파하고 기세를 몰아 조나라 수도 함당까지 포위했다. 마침 조나라 해문왕의 동생 평원군의 부인이 바로 신능군의 누이였다. 조나라의 평원군은 여러 차례 위나라의 도움을 요청했고 이에 위나라 왕은 장군 진비에게 10만의 대군을 주어 조나라를 돕도록 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진나라가 즉시 사자를 보내 경고하였다. 우리는 며칠 내로 조나라의 항복을 받을 수 있어. 만일 조나라를 도우는 나라가 있으면 조나라를 굴복시킨 뒤 그 나라 또한 응징하겠소. 라고 말하였다. 위나라 왕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진비 장군에게 전령을 보내 국경에 머무르도록 명령했다. 그렇게 군대는 명분상 조나라를 구원하는 척할 뿐이었고 결과는 국경에서 전쟁을 구경하는 꼴이었다. 그러자 평원군은 계속해서 사자를 보내 신능군에게 도움을 청했다. 내가 위 공자의 집안과 혼인을 맺은 것은 공자께서 숭고한 도의를 지니시고 남의 위험을 쉽게 보지 않고 반드시 도와주는 인물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다는 함락 직전인데 위나라의 구원은 오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인의로운 사람은 이웃의 어려움을 쉽게 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비록 조나라를 쉽게 보시어 망하게 내버려 둘 수 있다고 해도 누이까지 버리실 작정입니까? 대체 위 공자의 명예와 남을 돕는 숭고한 의리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신능구는 마음이 몹시 아파 왕에게 직접 청하고 식객들도 왕을 설득하였지만 왕은 진나라를 매우 두려워하여 끝내 들어주지 않았다. 신능구는 왕의 완고한 태도에 생각했다. 이대로 조나라가 망하는 것을 구경하며 혼자만 살 수 없다고 생각하여 수레 100대를 준비하고 자신을 따르는 식객들과 진나라에 대항하기 위해 조나라로 향했다. 신능군이 동쪽 문에 이르자 문지기인 후영을 만났다. 신능군은 조나라와 운명을 같이 하기 위해 가는 중이라 설명하고 작별을 고하였다. 후영은 말했다. 공자의 분투를 빕니다. 저는 늙어 함께 가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다. 신능군은 면위를 가다가 후영의 태도에 마음이 불안하여 생각했다. 내가 후영을 부족함이 없이 해줄 수 있는 대우를 한 것은 천하가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내가 죽으러 가는 길인데도 나에게 작별 인사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내가 무엇이 부족했다는 말인가? 라고 생각하며 길을 돌려 후영을 만나 물었다. 그러자 후영은 웃으며 신능군에게 말하였다. 공자께서 되돌아 오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공자께서는 인재를 소중히 아껴 대접한 것은 천하가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공자께서는 제대로 된 계획도 없이 곧장 진나라와 싸우고자 하시니 이는 굶주린 호랑이에게 고기를 던져주는 것처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평소에 빈객들을 대접하여 키워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공자께서 저를 대접해 주셨는데도 제가 작별 인사조차 하지 않는다면 공자께서 꼭 되돌아 오실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2번 절하고 후영에게 물었다. 후영은 주변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고 조용히 말했다. 진비 장군의 병부 한쪽은 항상 왕의 침실 안에 있습니다. 지금 여희가 왕에게 가장 사랑을 받고 있어 왕의 침실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으니 그 병부를 훔쳐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희는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찾아 3년 동안 복수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실패했고
여희가 공자께 울며 부탁하니 식객을 시켜 그 원수의 목을 여희에게 바쳤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회만 없었을 뿐 여희는 공자의 은혜를 갚기 위해 목숨도 바칠 것입니다. 공자께서 여희에게 병부를 훔쳐달라 부탁하시면 반드시 병부를 훔쳐줄 것입니다. 이후 병부를 가지고 진비의 군대를 이끌어 북쪽으로 조나라를 구하고 서쪽으로 진나라 군대를 격파한다면 이는 준초패와 어깨를 나란히 할 공적입니다. 후영의 계책대로 신릉군은 여희에게 부탁을 했고 여희는 망설임 없이 병부를 훔쳐 신릉군에 가져왔다. 신릉군이 병부를 들고 출발하려 하자 후영이 말했다. 장수는 전쟁에서는 비록 왕의 명령이라도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듣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부가 맞더라도 진비가 군대를 넘기지 않고 진위를 확인할 경우 매우 위험합니다. 제 부죽간 친구 주회를 데리고 가십시오. 그는 힘이 센 장사입니다. 진비가 다행히 군사를 넘겨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주회를 시켜 그를 쳐 죽이십시오. 라고 말하자 신릉군은 눈물을 흘렸다. 그 모습을 본 우영이 죽음이 두려워 우시는 것입니까? 라고 묻자 신릉군은 대답하였다. 진비는 호탕하고 용맹한 노장이니 반드시 제 뜻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어찌 죽음이 두려워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그를 죽일 수밖에 없어 눈물이 납니다. 후영의 말을 듣고 신릉군은 주에게 가서 도움을 청했다. 주애가 웃으면서 말했다. 저는 짐승을 도살이나 하는 백정입니다. 하지만 공자께서는 직접 이런 저를 몇 번이나 찾아주셨지만 일일이 답례를 하지 않은 것은 하찮은 예의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공자께서 어려운 처지에 있으시니 이제는 제가 목숨을 바쳐 은혜를 보답할 때가 온 것입니다. 마침내 주애는 신릉군과 함께 가게 되었다. 신릉군은 후영에게 가서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자 후영이 작별 인사를 했다. 저도 마땅히 따라가야 하지만 너무 늙어서 갈 수 없습니다. 공자께서 진비의 군영에 도착하실 날에 맞추어 공자가 계신 북쪽을 향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어 예를 갖춤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신릉군은 조나라로 출발하였다. 신릉군은 진비의 군영에 도착하여 병부를 보여주며 왕의 명이라 속여 군권을 회수하려 하였다. 진비는 병부를 맞추어 보고도 의심하여 물었다. 저는 10만 대군을 거느리고 국경에 주둔하여 국가에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자께서는 수레한 대로 와서 저의 임무를 대신하겠다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며 신릉군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자 주애는 소매 속에 숨겨둔 철퇴를 꺼내어 진비를 죽였다. 신릉군은 군대를 장악하여 말하였다. 부자가 함께 군에 있는 자는 아버지가 귀국할 것이고 형제가 함께 있으면 형이 귀국할 것이며 외아들로서 형제가 없는 자는 돌아가서 부모를 봉양하라. 라고 하였다. 이렇게 선발된 8만 명의 병사와 함께 진나라를 공격하여 퇴각시켰고 한단을 구원하고 조나라를 지켰다. 조나라 왕과 평원군은 몸소 국경까지 나와서 신릉군을 맞이했다. 평원군은 직접 화살통을 메고 공자를 위해 길을 안내했고 조나라 왕이 2번 절하며 말하였다. 예로부터 현인은 많았지만 공자만큼 어진 현인은 더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이후로 평원군은 감히 자신을 신릉군과 감히 비교하려 하지 않았다. 한편 후영은 신릉군이 진비의 군영에 도착했을 때 북쪽을 향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위나라 왕은 신릉군이 병부를 훔쳐서 진비를 속여 죽인 것을 알고 크게 화를 내었다. 신릉군 자신도 그 죄를 알고 있었기에 진나라 군대를 물리치고 조나라를 구원한 뒤에는 부하 장수들에게 군대를 거느리고 위나라로 돌아가도록 하고 자신은 조나라에 머물렀다. 조나라 왕은 신릉군이 진비의 군대를 빼앗아 조나라를 구원한 일에 매우 고맙게 여겨 5개의 성을 그에게 봉급으로 주려 했다. 신릉군이 이 소식을 듣고 교만한 마음이 생겨 자신의 공을 자랑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자 식객 중에 한 사람이 그에게 말했다. 세상에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고 또 잊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있습니다. 남이 공자에게 베푼 은혜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공자께서
남에게 베푼 은혜와 덕은 빨리 잊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위왕의 명이라 속이고 군사를 빼앗아 조나라를 구한 것은 조나라의 입장에선 공을 세운 것이지만 위나라에서는 분명히 충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공자께서는 교만해져서 공로를 자랑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공자로서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신릉군은 그 말을 듣고 자신을 탓하며 부끄러워하였다. 그 뒤 조나라 왕이 몸소 신릉군을 맞이하면서 귀빈에게 예로서 서쪽 계단으로 안내하였다. 그러나 신릉군은 이를 사양하고 동쪽 계단으로 걸으며 말했다. 자신이 위나라를 배신하여 죄를 지었고 조나라에는 크게 공을 세우지 못했다고 하였다. 신릉군이 이렇게 겸손한 태도를 보이자 해가 저물 때까지 성 5개를 주겠다는 말을 하지 못하였다. 신릉군은 결국 조나라에 머물게 되었고 조나라 왕은 땅을 신릉군에게 주었다. 위나라 역시 신릉을 신릉군에게 주어 봉했으나 신릉군은 조나라에 머물렀다. 신릉군은 조나라에 2명의 벼슬을 하지 않고 숨어 사는 어진 선비가 있다고 들었다. 그들 중 모공이라는 사람은 노름꾼 사이에 숨어 살았고 설공이라는 사람은 술장수의 집에 숨어 산다고 들었다. 신릉군은 이 2사람을 만나려 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몸을 숨기고 만나지 않으려 했다. 신릉군은 끝내 그들을 수소문하여 몰래 가서 이 2사람과 교류를 하게 되었고 매우 기뻐하였다. 평원군이 이 소식을 듣고 그의 부인에게 물었다. 나는 부인의 동생이 천하에 둘도 없는 인물이라 알고 있어. 그런데 지금 내게 들리는 소문엔 고작 노름꾼과 술 파는 자와 교류를 하고 있다고 하니 공자는 망령된 사람인 것으로 생각하오라고 말했다. 그 소식을 평원군의 부인인 누이가 신릉군에게 전했다. 신릉군은 누이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당장 조나라를 떠날 준비를 하며 말했다. 나는 평원군이 현명하다고 들었기 때문에 위왕을 저버리면서 조나라를 구해 평원군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평원군은 사람을 사귀는 데 있어서 호걸인 척하는 몸짓만 드러내고 진정으로 인재를 찾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위나라에 있을 때부터 모공과 설공의 현명함을 들어왔기에 조나라에 와서 그들을 만나지 못할까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들을 만나면서도 그들이 저와 교류를 싫어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원군은 내가 그들과의 교류를 부끄럽게 여기다니 평원군이야말로 진정한 인재와 사귀기에는 부족한 인물이구나 라고 말하며 조나라를 떠날 준비를 했다. 그 말을 듣고 부인이 평원군에게 이 말을 전하자 그는 모자를 벗고서 달려와 사죄를 하며 신릉군이 조나라에 머물기를 간청했다. 평원군의 문화의 식객들 중 이 말을 듣고 절반 이상이 평원군을 떠나서 신릉군을 따르려 갔으며 천하의 선비들도 신릉군에게 몰려들었다. 신릉군은 조나라에서 10년도 넘게 머물렀지만 위나라로 돌아가지 않았다. 진나라는 신릉군이 조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위나라를 계속해서 침략했다. 그러자 위나라 왕이 이를 걱정하며 사자를 시켜 신릉군에게 귀국을 청했다. 하지만 신릉군은 왕이 아직 지난 일로 자신에게 화가 나 있다고 생각하여 문하의 식객들에게 단단히 경고했다. 위나라 왕의 사자를 나에게 데려오거나 말하는 자는 죽이겠다 라고 말했다. 식객들도 모두 위나라를 저버리고 조나라로 온 사람들이었으므로 아무도 신릉군에게 위나라로 돌아가도록 권하지 않았다. 어느 날 모공과 설공 2사람이 신릉군을 찾아와서 말했다. 공자께서는 조나라에 좋은 대우를 받고 천하 제후들에게 명성이 높아지게 된 것은 위나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진나라가 위나라를 쳐서 대량을 함락시키고 선왕의 종묘를 파헤쳐 부순다면 무슨 낯으로 천하에 나서겠습니까? 이토록 위나라가 위기에 빠졌는데도 공자는 구하려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며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신릉군은 낯빛이 변하여 곧장 수레를 준비시키고 즉시 위나라를 돕기 위해 돌아갈 준비를 하고 귀국했다. 위나라 왕과 신릉군은 서로를 보자 눈물을 흘렸다. 위나라 왕은 즉시 상장군의 인을 신릉군에게 주어 위나라 장군으로 삼았다. 위나라 안희왕 30년 신릉군은 각 제후들에게 자신이 위나라 상장군이 된 것을 알렸다. 각국은 이 소식을 듣고
군대를 보내어 위나라를 구원하였다. 신릉군은 5나라의 연합국을 이끌고 진나라 군대를 크게 격파하였고 진나라 장수 몽호를 패주시켰다. 승세를 타고 함곡관까지 진나라를 압박하여 진나라는 감히 함곡관에서 나오지 못하였다. 이 일로 신릉군은 천하의 위세와 명성을 떨쳤다. 제후국의 빈객들이 모두 신릉군에게 자신들의 병법을 바쳤다. 신릉군이 그 책들에 이름을 붙였는데 위공자병법이라고 불렀다. 한편 진나라 왕은 이를 걱정하여 위나라의 금망근을 위나라에 풀어서 진비의 옛 빈객들과 위나라 왕에게 신릉군을 모함했다. 공자무기는 위나라를 배신하고 달아나 10년이나 나가 살았는데도 위나라의 대장군이 되어 다른 나라의 군대까지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하의 사람들은 위나라 왕은 알지 못하며 위나라에는 공자무기만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자무기는 이 기회에 왕이 되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 제후들도 그의 위세가 두려워 그를 왕으로 추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모함하였다. 또 진나라는 신릉군에게 여러 차례의 첩자를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신릉군이 위나라 왕이 되었는지 묻거나 축하한다는 말을 전하게 했다. 위나라 왕은 매일같이 신릉군의 모함을 듣다 보니 결국 진실로 믿게 되어 다른 사람을 장군으로 임명하였다. 신릉군은 자신이 비방을 받아 쫓겨난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병을 핑계로 조정에 나가지 않았다. 그러면서 밤낮으로 빈객들과 술을 즐기고 많은 여자들을 가까이 하였다. 이렇게 밤낮으로 주색을 즐기기를 4년이 되자 그는 결국 과음으로 인한 병으로 죽고 말았다. 그 해에 위나라의 안희왕도 죽었다. 진나라는 신릉군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장군 몽호를 보내어 위나라를 공격하고 서서히 잠식하여 결국 18년 뒤에 왕을 포로로 잡고 위나라 수도 대량을 함락시켰다. 태사공은 말한다. 그는 인망이 두텁고 사람을 귀하게 여긴 공자였다. 천하의 모든 공자들 또한 빈객을 접대하고 선비를 좋아했지만 신릉군만이 높은 신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능력이 있던 없던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숨어 사는 선비들을 찾아 만나 배우려 했다. 그리해서 그의 명성은 모든 제후국의 공자들을 능가한 것은 헛소문이 아니었다. 한나라 고조 유방이 천하고 젊은 시절에 위공자 신릉군이 현명하다는 말을 자주 들어 그가 천자의 자리에 오른 뒤엔 대량을 지날 때마다 신릉군의 제사를 지내주었다.